항공 빅딜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 짚어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공식화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우리 항공운송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 통합을 승인하게 되고 이어 지주사 한진칼은 산업은행과 속전속결로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연말까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이번 인수 추진과 관련해 원칙과 법에 따라서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또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기자,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산업은행은 지주사 한진칼의 사회이사 지명권,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서 사전 협의 등 7대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네. 한진칼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원이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인수로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대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졌다는 논란을 의식해서 산업은행이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진칼 측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갑질 논란을 불렀던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조영 기자, 그러면 우리나라 항공업은 복수 민항 체제에서 단수 민항 체제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88년도에 아시아나항공이 출범을 하면서 이제 복수 민항 체제가 우리나라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32년 만에 다시 일사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 됐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0년에 도쿄, 그 다음에 LA 노선에 취항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한항공과 경쟁 구도를 이루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복수 민항 체제,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간의 그 경쟁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 항공업 성과도 적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출범할 때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대한항공과의 서비스 차별화를 내걸었었는데요. 이런 네. 전략은 당시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또 우리 경제의 고속 성장 이런 것과 함께 폭발적으로 여행 수요를 흡수하면서 이제 전적인 항공업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복수 민항 체제에서 우리 항공 여객은 6배, 항공 화물은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취항한 국제선 노선 수만 해도 60여 개에서 160여 개로 역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금옥으로 박상구 회장의 경영 부실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인수되는 아시아나항공 부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예, 부채가 2분기 말, 그러니까 상반기 현재 현결 기준으로 12조 8천 원에 달하고요. 별도 기준으로 보기도 11조 5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만 해도 2200%를 넘는데요. 갖고 있는 자본의 22배가 넘는 빚이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부채 비율이 200% 정도만 넘어가도 재무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렇죠. 아시아나는 이 기준에 10배를 넘으니까 얼마나 재무 상황이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그러면 앞으로 인수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먼저 정부가 8천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모의사인 한진칼에 5천억 원을 투입하고 3천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인수합니다. 한진칼은 이자금으로 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향후 유상증자 대금까지 합하면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2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윤 기자,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부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져서 정부가 두 항공사에 쏟아부은 돈만 천문학적이죠? 맞습니다.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의 양대 항공사 체제를 유지하면 양사에 결국 약 4조 8천억 원 규모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돈과 2021년 말까지 투입되는 돈을 합친 금액입니다. 임요윤 기자, 예. 두 항공사가 갖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LCC는 어떻게 되나요? 예, 현재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저비용항공사 LCC는 모두 3개입니다. 진에어,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인데요.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이들 3개 LCC를 통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회사가 통합이 되면 동북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저비용항공사가 되고요. 아시아 전체로 보더라도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들 3사 통합 여파로
한때 9개까지 늘어나 있는 국내 LC 시장의 재편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중복 노선의 조정이라든가 스케줄의 다양화 또 기종 당순화 뭐 이런 부분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임 기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이 합하면 규모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외형적으로만 보면은 지난해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이 글로벌 19위, 아시아나항공 29위였거든요. 이들 두 회사의 운송량을 단순 합산하면 단숨에 세계 7위권으로 올라섭니다. 네. 항공이 보유 대수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 회사를 합하면 243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에어프랑스나 루프트한자 같은 세계 10위권 규모의 항공사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만 크다고 해서 미래가 담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사 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두 회사의 통합으로 중복 노선의 운용 합리화, 운용 비용 절감, 이자 비용 축소 등 이런 이른바 통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회사를 통합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간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 용어로 허브 앤 스포크라고 그래서 메인 공항을 중심으로 세계 항공사들이 동맹을 맺어서 노선을 공유하는 이런 기능이 강화가 돼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이른바 허브 공항으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임 기자. 그럼 이 항공사 간의 대형 빅딜 그동안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 왔는데 이거 좀 짚어볼까요? 예. 대표적인 게 2000년 이후에 유럽에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 최대 항공사였던 루프트한자가 스위스 항공, 오스트리아 항공, 브뤼셀 항공 등을 연이어 인수를 하면서 세계 4위 규모로 이렇게 성장한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데 맞서서 지난 2004년에는 프랑스 최대 항공사인 에어프랑스가 네덜란드 국제항공사인 KLM을 합병을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에어프랑스와 이 KLM 합병 이 항공사가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 항공사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항공 등이 중심이 돼서 대형 인수 합병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